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책은요,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이란 책입니다. 유수진 자산관리사가요, 20, 30대 여성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기 쉽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셨어요. 부자 언니로 거듭나라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자 언니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셔서 실천해 보시고요. 또 나랑은 좀 맞지 않는다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빼고 어, 가시기 바랍니다. 뭐 부자 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서 내용을 보면요. 부자들도 모르는 부자 개론이라고 그래서 한동철 씨가 쓰신 책 내용 중에 일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공감을 했는데요. 부자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현재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미래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자기 존중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가 훨씬 강하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서 인생의 가치와 기쁨을 찾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만족감을 느낀다. 메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 개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대부분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이 사회적 욕구, 이 세 가지 욕구에서 보통 사람들은 한계에 부닥친다고 합니다. 심리적 한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무언가 목표를 설정해서 실천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 얻는 즐거움, 사회적으로 이게 즐거움 얻는 데서 만족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에서 이제 그쳐버리면서 끝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그렇지 않고요. 강한 자존감, 분명한 목적 의식으로 이제 이 한계를 깨트린다고 합니다. 부자 언니 부자 특강에서 알려주는 1억 만들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뭐 1,000만 원이든 어쨌든 뭐 1억이든 목표를 세웠으면요.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목표를 세우기 전에요. 먼저 1단계가 상황을 파악하기입니다. 상황. 내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내가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뭐 가입해 있는 모든 금융상품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고요. 만기, 또 수익률을 알아야죠. 이게 몇 퍼센트짜리 적금인지,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 총액이 얼마인지, 뭐 내가 부동산, 그러니까 월세로 사는지 전세로 사는지, 자동차에는 얼마가 나가는지, 돈이 드는지, 또 저축할 수 있는 가능 금액과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1년에 얼마를 벌고 쓰고 저축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억 만들기 이제 2단계는요, 통장 분리입니다. 통장은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재테크 통장으로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하고요. 3단계에서는 이제 지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또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라고 하네요. 잘라버리고 가계부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요, 저축 습관 들이기. 그래서 저축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요. 먼저 한 가지 방법은요. 동전 저금통을 만들어서 동전만이라도 먼저 저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52주 챌린지 도전하기가 있습니다. 52주 챌린지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요. 맨 첫 번째 주에는요. 1,000원을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00원.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3,000원. 그러니까 10주째는 10,000원을 저금하게 되고요. 52주에는 52,000원을 저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년에 137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저축하는 습관. 그래서 이게 혼자 하기 부담스러우면 친구와 함께해서 뭐 성공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준다거나 그렇게 재미난 이벤트를 벌여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꾸준히 할 테니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작심삼일 돈 모으기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10,000원을 저금해요. 화요일에는 20,000원을 저금하고요. 수요일에는 30,000원을 저금합니다. 목요일에는 어쩐지 40,000원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또 월요일에 10,000원, 화요일 20,000원, 수요일 30,000원. 또 이제 목요일에는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이런 방법으로 저금을 하면 한 달이면 그래도 많은 금액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작심삼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 모으는 저축 습관을. 그 다음 방법은요. 1357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1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저금을 모아요. 저금을 해요. 100만 원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이번엔 3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저금을 하는 겁니다. 300만 원에 성공하면 그 다음은 500만 원, 그 다음은 700만 원, 그 다음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업시켜가지고 꾸준히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신한테 맞는 방법으로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는 신문을 읽고요. 가난한 사람은 TV를 본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참 많은 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계속해서 경제 공부를 하고 경제 TV나 경제 신문 이런 걸 계속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변동의 그 흐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요 경제 신문을 읽고 좀 헤드라인 뉴스만이라도 꼭 챙겨서 읽어보고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금융 지식이 좀 모자라고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이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단계 공부법이 있습니다.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1단계가 이제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 또 금융 지식, 투자하는 방법, 글로벌 투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요. 경제 뉴스나 금융 공부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좀 투자하면 아무래도 금융 지식이 많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이 부자 언니처럼 뭔가에 투자하는데 도움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이 너무 새가슴이라 이게 투자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해놓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가슴 막 그냥 두근두근 해가지고 예? 이 돈 다 날릴까 봐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냥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 놓으시고 어, 마음 편히 사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뭐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라는 것도 한번 시청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요. 명품이 아닌 작품을 사라. 이건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많이 듣던 건데요. 명품은 그냥 명품에서 끝나지만 작품을 사면 이게 나중에 어,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림 경매. 이번엔 뭐 소더비 경매에서 뭐 엄청난 금액으로 작품 하나 팔렸죠. 그렇듯이 작품 어느 내가 뭐 취미로서 예술가를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그 예술가에 대해서 신진 작가들 그림을 처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사서 둔다면 나중에 이분이 굉장한 예술가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그림 작품들이 전부 다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투자죠. 그런 거죠. 작품을 사라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파는 액세서리 뭐 그냥 가격 있는 거 사지 마시고요.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뭐 10만 원짜리 10만 원 하는 어떤 뭐 엽서만한 크기 그 정도의 작품이라도 그림 작품이라도 사서 두시면 그게 어쩌면 나중에 큰 목돈으로 해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또 하나 재밌는 거 여기에 공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돈 되는 취미를 가져라. 취미 생활도 그냥 하지 말고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내가 강사를 한다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키우는 그런 돈 되는 취미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 유수진 작가님도요. 살사 댄스 그 춤을 아주 잘 추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강의도 할 수 있고 강사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실력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사진을 배워두거나 아니면 뭐 캘리그래피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배워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몇 년 정도 꾸준하게 하고 공부도 해서 어느 정도 이 취미가 그야말로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준까지 간다면
내가 막상 어느 순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해도 이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금방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걸로 무언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인생의 플랜 B를 만들어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플랜 B, 돈 되는 취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그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조금 품격 있고 그죠? 좀 고귀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자존감 높이는 두 가지 습관을 좀 길러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두 가지 습관은요. 먼저 땡큐 리스트 쓰기입니다. 날마다 예, 땡큐 리스트. 이것도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감사일기 같은 거, 감사한 것들. 그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감사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 리스트를 쓰고요. 또 매일매일 해야 할 일 적기가 있습니다. 투두 리스트 작성하기. 이것도 또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은 그래도 오늘 하고 끝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거. 그게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 적기. 그래서 하나씩 해나갈 때마다 밑줄을 그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이거는 오늘 해냈구나 하는 뭔가 시간을 정말 보람되게 보낸 것 같은 그죠? 그런 흡족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살고 그 다음날 살고 그 다음날도 아마 열심히 또 멋진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큐 리스트하고 투두 리스트를 꼭 작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20, 30대 여성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분 말을 좀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부자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